안녕하세요. 낭만공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모듈과 디렉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 입문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AI라든가 이런 코딩 보조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코딩 환경도 좋아졌어요.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보면은 정말 친절하고 옛날에 쓰던 텍스트 편집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주 코딩하기 좋게 그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온전히 이제 실생활에서 이걸 활용하는 수준까지 가시는 분들은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그 둘 사이에 지식적인 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해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지식적인 갭의 주제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폴더 경로 관리예요. 디렉터리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한 파일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실생활에 활용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코드량이 있을 텐데 그걸 한 파일에 스크롤 막 하면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일을 나누게 됩니다. 파일을 나누게 되면 얘를 이제 어떤 경로를 만들어서 폴더들을 만들고 파일을 집어넣잖아요. 폴더들을 만들어서 소스 코드 파일을 이렇게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관리 스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스킬.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코드 간 참조인데요. 그렇게 이제 그 폴더 경로 관리를 잘 했을 때 코드들이 서로를 부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각자 소스 코드 파일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통 내가 달성하려는 목표가 하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서로 부르면서 그걸 이뤄나가는 그런 식으로 코드가 작동이 되죠. 그러려면 이제 코드 간 그 통신이 필요하다. 이런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코드 버전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코드들을 어디에 수정했는지 언제 어떻게 이게 수정됐고 배포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력이 남아 있어야겠죠. 그죠? 또 하나 이제 그 공동 작업을 할 때 누가 뭘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해서 추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코드 버전 관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코드 버전 관리 같은 게 거의 기수를 해요. 기시라는 표준적인 그 관리 방법이 있어서 코드 버전 관리 지식은 기스에 대한 지식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배포 환경과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에요. 이것만 교육시켜서 취업을 보내는 그런 그 학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배포 환경을 클라우드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에서 우리 컴퓨터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뭘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 회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가격도 그렇고 뭐 성능도 그렇고 편리성, 관리 편리성도 그렇고 거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그런 이제 클라우드를 어떻게 다루든지 또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는 머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포 환경, 실제 작동하는 환경들은 대부분 리눅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머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코드를 쓰면은 코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입니다. 그죠? 뭔가를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코드로 쓰는 거예요. 그럼 뭔가 처리를 하려면은 처리할 대상,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처리 결과물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재료를 넣어놓고 결과물을 넣어놓는 그런 보관소,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 흔히들 개발할 때 백엔드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다른 말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델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 5가지 정도를 아셔야 이 갭이 메워진다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규 강의에서는 보통 제가 5가지 주제를 다 커버를 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2가지만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폴더 경로 관리 그리고 코드 간 참조 이 2가지만 커버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사실 파이썬 모듈이라는 개념이랑 모듈이나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개념과 매우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폴더 경로 관리를 볼 거잖아요. 폴더 경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맛보기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시죠. 구글에서 trending python repository 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GitHub에서 파이썬으로 작성된 코드들 중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뭘 열어볼까요? 한번 위스퍼, 오픈AI에서 만든 위스퍼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폴더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위스퍼라고 하는 가장 상위 폴더에 들어가면 이제 뭔가 GitHub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노트북스, 테스트, 위스퍼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온갖 종류 파일이 있네요. setup.py라는 게 있고, requirements.txt라는 애가 있고, 그죠? 이런 라이센스에 대한 것도 있네요. .gitignnore라고 해서 뭐 git 관련된 것도 또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whisper라고 하는 본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본 폴더에 들어가면 이제 assets 이렇게 있고, normalizers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전, util, transcribe 뭐 이런 거 있죠. 모델, 타이밍 뭐 이런 것들, 오디오 이렇게 이제 코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init이라는 좀 특이한 파일도 있네요. init, main 이렇게 좀 언더스코어가 양쪽에 2개씩 붙어 있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드 리터러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이거는 뭔가 예약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예약이 되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뭐 assets,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테스트와 관련된 타이밍을 테스트하겠다, 뭐 노멀라이즈 테스트하겠다는 테스트와 관련된 것들이 있네요. 그죠? assets도 들어가 보면 좀 특이한 파일들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들 이런 식으로 계층화된 폴더로 구조적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시도록 하시죠. 네, 직접 보시니까 확 느낌이 오시죠. 그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잘하시는 분들 해놓은 거 보는 게 학습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심심하실 때 GitHub 가셔서 오픈 소스들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잠깐 그냥 폴더 이름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아닌데 개발자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약자예요. 약자여가지고 딱 보자마자 이런 폴더겠네 하는 느낌이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제가 모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되게 답답했거든요. 되게 답답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답답함 느끼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가져온 거고요. 하나씩 보시죠. lib라고 써져 있는 폴더는 보통 라이브러리의 약자예요.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도서관의 뜻이 원래 뭔가 빼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묶음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뭐 패키지, 코드에서는 패키지 함수 클래스 같은 도구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bi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왠지 뭐 쓰레기를 버릴 것 같이 생겼는데 그거 아니고 바이너리라고 실행 파일들을 이제 보통 모아놓는 그런 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으면 tmp는 temporary 준말. 그래서 뭐 잠깐 쓰는 파일들, 곧 삭제될 파일들 이런 것들 모아놓은 임시 파일들이죠. 임시 파일들을 mo아놓는 곳이고 var은 variable입니다.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자꾸 변하는 거. 그래서 뭐 원래 파일이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코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드를 다 작성을 해서 실행을 했어요. 계속 실행해두면 코드가 변하나요? 아니, 코드는 고정되어 있죠. 코드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코드가 하는 일들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VAR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로깅을 한다. 이 코드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로그를 남겨요. 뭐 몇 초에 실행되었음, 몇 초에 성공했음 이런 로그를 남긴다 그러면 이건 이 파일은 계속 변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variable에 넣어 놓는다. 보통 그런 파일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트는 옵셔널이라고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경우 이제 옵트라고 해서 파이썬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옵트 같은 데다 설치를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이제 옵셔널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onfig라고 되어 있으면 폴더가 configuration 설정 파일들이 이제 우리가 설정이 뭔지 아시나요? 핸드폰 뭐 디스플레이 설정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설정을 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는 경우에 config 폴더 안에서 그걸 조정을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tc는 etc라고 뭐 아시죠? 기타 파일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꼭 규칙은 아니에요. 100% 이렇지도 않고 또 잘못 넣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처음 코드 구조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레파지토리 가서 봤을 때 이 폴더들의 의미를 알면 훨씬 더 빨리 이 사람이 이런 구조로 코드를 써놨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 이거는 이제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앞에 하나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으면 직접 코드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러면 그 코드는 왜 들어가 있냐? 그럼 이제 다른 코드에 의해서 불러지는 코드, 다른 코드에 의해서만 불러지는 코드.
그런 이제 그 저변에 있는 코드들은 그냥 앞에 언더스코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쓰면 이게 이제 다파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돼서 하나의 실행 단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코드가 하나의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파일로 나눠져 있고 하나가 다른 걸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부르고 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런타임이라고 하죠. 파이썬 프로그램이 여기 코드 보니까 얘를 부르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파이썬 코드를 읽고 다니는 겁니다. 다 파일들을 읽고 다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파일들이 하나의 뭔가 실행 단위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다 파일들 중에 모두가 공통으로 쓰는 파일 묶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다 파일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이썬 기본 패키지라고 합니다. 파이썬 기본 패키지라고 그러고 또 이런 이제 다 파일들 중에 많은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 공통으로 쓰이는 거, 뭐 웹 서비스 개발에 공통으로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파이썬 추가 설치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복잡하겠죠. 스스로 짠 다 파일들. 그래서 우리 그 디렉터리에 막 배치를 해놓은 내가 짠 다 파일들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일단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세 가지 중에 파이썬 기본 패키지부터 보면 불러오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냥 임포트하고 기본 패키지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불러와줘서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다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이슨 스트링에서 스트링 쭉 해놓으면 이거는 그냥 문자열이죠. 일반적인 문자열이고 그거를 이제 parse JSON으로 바꾸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JSON이란 걸 썼죠. 그죠? 밖에서 불러오네요. 얘는 여기 위에 이제 JSON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파일에 JSON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 다른 파일에 뭐가 정의되어 있어요? loads라는 이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쓴 겁니다. 가져서 요 스트링을 JSON 오브젝트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 그런 코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파이썬 기본 패키지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그냥 쓰면 된다. 점 찍어서 그 안에서 제공하는 것들 쭉 쓰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썬 추가 설치 패키지인데요. 얘도 이제 코드상 임포트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기본 패키지랑 똑같이 하고 있고 바로 여기서 리퀘스트가 제공한 함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사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전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설치를 해줘야 돼요. 설치하는 법은 요건 명령 프롬프트 저는 이제 윈도우에서 CMD로 켰고요. 뭐 요즘에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어떤 개발 환경에서 바로 명령 프롬프트를 켜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pip install requests라고 해서 pip는 이런 이제 추가 설치 패키지만 관리하는 어떤 명령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해달라 그러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고 나면 얘도 아주 쉽죠? 그냥 import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올 거예요. 모듈. 내가 작성한 모듈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폴더 디렉토리. 오늘 우리 디렉토리 많이 보고 있죠? 디렉토리 프로젝트 루트라고 하는 어떤 폴더가 있고 그 안에 main.py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arithmetic이라고 하는 또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operations.py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경로를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operations.py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두 개가 정의되어 있고요. main.py는 이 함수들 가져다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짜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main.py에서 operations.py에 있는 함수들을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나와있죠. from arithmetic. 그러니까 지금 main.py 자기 위치가 여기에요. 자기 위치가 여기면 여기서 자기 형제 폴더죠. 형제 폴더를 arithmetic 찍고 점을 찍은 다음에 operations를 쓴 거죠. .py는 안 씁니다. .py는 안 써요.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쓰고 그다음 그거를 여기 안에 있는 함수 중에 add와 subtract라는 함수를 불러와 달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as는 뭐예요? as는 이제 이 main.py 안에서는 이 함수를 이런 이름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s라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main.py에도 이게 지금은 딱 파일 두 개지만 수십 개의 파일이 있다 그러면 비슷한 단어들을 쓰는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파일끼리 따로 있을 때는 안 헷갈리는데
내가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쓰는데 하필이면 내가 원래 쓰던 뭔가 이름들이랑 비슷한 것들이 그쪽에 있다, 똑같은 것들이 그쪽에 있다 하면 충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쓰라고 원래 만든 건데, 저는 이제 전체 표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as a, as s 해서 여기 이제 함수를 실행을 하고 add 함수 그럼 5겠죠. 프린트를 하면 이제 아웃풋이 5가 나오고, 이건 이제 subtract 빼기 를 실행해서 5 빼기 2가 돼서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제 모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죠. 모듈이 뭐죠? 네, 파이썬 파일,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파이썬 파일이 있고 외부의 파이썬 파일이 있는데, 그 외부의 파이썬 파일에 써져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작성 중인 파이썬 파일에서 쓰고 싶을 때 모듈로서 불러온다. 모듈로서 불러온다 할 때 그 모듈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모듈의 정의예요. 패키지도 비슷합니다. 밖에 있는 뭔가 내 파이썬 파일에 써져 있지 않은 걸 쓰고 싶은데, 그때 불러오는 방식 중에 패키지로 불러온다 하는 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한번 들여다보시죠. 일단 경로인데요. 왼쪽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디렉터리를 구성했다고 해봅시다. 프로젝트 루트 main.py math 패키지. 이거 이제 폴더죠. 슬래시가 있는 폴더입니다. 폴더, 그다음 파이썬 파일, 그다음 폴더 하나 더 있고 안에 3개의 파이썬 파일이 들어있어요. 좀 특이하게 생긴 친구가 있죠. init.py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디렉토리 보러 어디냐 레파지토리 갔다 왔을 때도 이런 걸 잠깐 봤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리터러시 영상을 보신 분은 이게 예아거다, 파이썬에서 얘는 특별한 파일로 취급하겠다고 하는 예아거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뭘 하는 그런 파일이냐? 얘는 뭐냐면, 파이썬이 이제 여기를 돌아다니다가 뭔가 이 파일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매스 패키지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스 패키지 밑에 바로 init.py가 있으면 이 전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패키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패키지로 알면 뭐가 좋냐? 밑에 있는 다파이, 심플, 어드밴스드 이런 거에 대해서 안에 어떤 식으로 코드가 써져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모듈은 아까 전에 생각해 보세요. 모듈은 내가 simple.py에 써져 있는 함수를 불러오려면 main.py에서 math package.simple까지 가서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가져왔어야 됐죠. 그죠? 근데 패키지는 이걸 하나를 감싼 거예요. 감싸서 math package만 딱 도착을 해서, 야, 너 거기 안에 add라는 함수 있다면 그거 좀 갖고 와봐 하면은 이 어디에 써져 있든 그걸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이 된 거예요. 패키징. 안에 거가 블랙박스가 된 거죠. 블랙박스가 되고 밖에서 얘와 인터페이스만 제공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제 영상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항상 모듈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모듈과 인터페이스. 이름이 헷갈리네요. 파이썬은 패키지가 그 모듈이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패키지와 인터페이스라고 할게요. 패키지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로적인 방법, 이런 구체적인 경로적인 방법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게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에서 불러올 때 쉽게 불러온다. 그래서 보시죠, 코드를. 그러면은 매스 패키지에서 바로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power라고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divide하고 power는 advanced에 들어있고 add, subtract, multiply는 여기 심플에 들어있었다고 해보죠. 원래는 모듈로 불러오려면 얘 위치, 각각의 위치, 매스 패키지 점 맞죠? simple에서 add, subtract, multiply 불러오고, 매스 패키지 점 advanced에서 divide, power 이걸 불러와야 되는데, 그냥 매스 패키지에 이런 함수도 있다면 하면서 싹 불러와 버린 거죠. 그렇게 해도 작동을 하는 게 패키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엄청 편해 보이죠? 엄청 편해 보여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내가 이 매스 패키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이 안에 구조를 어떻게 짰는지 밖에서는 알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패키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from 매스 패키지에서 import를 할 때 내가 여기다 별을 쳤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를 쳤어요. 그럼 원래 스타는 전부란 뜻이죠. 전부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실제로 비워두면 이 init.py라는 파일을 비워두면 전체 모든 함수를 다 불러오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init.py 파일이 안에 내가 이제 이 매스 패키지를 별로 불러온 애들한테는 이런 함수를 갖다 줘라고 정의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it.py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비어있어도 작동합니다. 비어있으면 알아서 다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내가 특정하게 이 매스 패키지를 쓰는 사람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init.py에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패키지로 불러오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과 패키지 차이가 뭐라고요? 모듈은 그 단일 그거 하나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애들 꺼내오는 게 모듈이고, 패키지는 전체를 싸가지고, 그죠? 전체를 싸서 이 매스 패키지 전체를 싸서 밖에서 봤을 때 그냥 매스 패키지만 불러와서 거기 안에 있는 것들 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진 게 패키지다. 그리고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은 init.py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면서, 정의를 안 하면 디폴트고, 그래서 이게 빈 파일이 많아요. 실제 프로젝트 보면 빈 파일이 많은데, 이제 이 불러오는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불러가 하는 걸 이제 정의함으로써 패키지가 성립을 한다.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earch path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earch path가 파이썬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특히 모듈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뭐랄까 쉬워서 그런가 뭐 이렇게 좀 스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에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이썬이 뭐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랭귀지입니다. 인터프리터 랭귀지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다파이 파일들을 여행하면서, 그죠? 그걸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인터프리터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임포트한다. 메인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뭐 config를 임포트했다 그러면 여기로 여행을 가죠. 여기로 여행 가서 다 읽어온 다음에 메인을 이제 마저 실행하는 그런 방식의 그 작동 방식을 가진 게 파이썬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여행을 다니려면 이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파이썬이. 파이썬 여행을 다니려면 이 파일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위치를 아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도 안 되고, 보안상. 이제 딱 정해진 영역만 알고 있습니다. 길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search path라고 하는 거예요. search path. search path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search path 일단 우리가 파이썬이 알고 있는 영역은 규칙에 따라서 바운드가 정해집니다. 근데 그 규칙은 기준점이 어디냐면, 처음 시작하는 파일을 위치를 기준으로 내가 그 경로들을 이제 쫙 설치해서 요 모듈은 저기 있고 요 패키지는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읽기 시작하는 곳을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파일 처음 실행하면 커맨드 명령어로 이제 파이썬 main.py 이렇게 이제 실행하면 여기가 요 main.py라고 하는 데가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이제 우리 경로에서 보면 요 main.py에서 파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이썬이 어디를 알고 있느냐, 어디에 있는 모듈들을 임포트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 패키지들을 임포트할 수 있냐. 첫 번째, 요 엔트리 포인트가 위치한 경로입니다. 어디죠? 지금 프로젝트 루시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config.py, arithmetic, math 패키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main.py에서 불러올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 하위 경로, 폴더 밑에 있는 애들이니까 하위 경로는 당연히 이제 뭐 요런 애들까지도. 그러면은 이제 요런 파일들 다 지금 임포트 할 수 있는 거죠. 임포트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설치 패스에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main.py에서 다 임포트 할 수 있는, 여기서 엔트리를 했으니까. 네, 그렇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임포트 할 때 그냥 막 하는 애들 있죠. 뭐였죠? 파이썬 기본 패키지하고 설치 패키지.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 포인트도 아니고 하위 폴더도 아니죠. 하위 폴더도 아닌데 어떻게 불러올 수 있냐? 파이썬 패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패스라는 애, 그 패키지가 어디 있는지, 그 경로를 이 컴퓨터상 어디 있는지를 등록을 해놓습니다. 다 주소록처럼 등록을 합니다. 걔네들은 그냥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다. 엔트리 포인트가 달라지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sample.py에서 엔트리를 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지우고 simple.py, 네, 샘플이 아니라 simple.py에서 엔트리를 하면, 자, 이 operations py는 simple.py에 여기서 엔트리를 해버리면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simple.py에서 시작을 했는데 operations py를 임포트하면 오류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의 경로와 그 하위 경로들에 대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행이 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main.py에서 시작해서 operations py로 갔는데 operations py가 config 파일을 불러오래요. 그래서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경로. 이거는 이제 from하고 점을 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operations.py에서 한 번 올라가면 arithmetic이고 두 번 올라가면 프로젝트 루트니까
config.p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행을 하라고 지정을 해놓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자 보시면은 올라가 버렸더니 이게 점점을 막 찍다가 이 프로젝트 루트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뭐냐면 엔트리 포인트가 있던 그 경로 밖으로 나가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류 생기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이렇게 패키지돼 있는 거죠. 패키지 밖으로 벗어나는 건 여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파이에서 오퍼레이션 파이를 불러온 다음에 컨피그 파이로 가는 요 여행 경로는 오케이입니다. 요 여행 경로는 오케이인데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오퍼레이션스 파이 갔다가 갑자기 프로젝트 루트 바깥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면 그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인.py에서 지울게요. 메인.py에서 뭘 불렀냐면 advanced.py를 불렀어요. advanced.py 메인.py. 근데 advanced.py가 뭐 simple.py 부르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advanced.py가 operations.py를 불렀어요. 원래는 지금 operations py가 search path에 들어가 있죠.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메스 패키지가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스 패키지 바깥으로 내가 뭔가를 참조를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패키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폴더를 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따로 어디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따로 어디에 붙일 수 있어야 패키지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걸 참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위 폴더도 메인 파이 상위 폴더는 안 되죠. 메인 파이 바깥으로는 못 나가지만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오퍼레이션스 파이가 컨피그 파이를 참조하는 거 이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둘 다 뭐예요? 설치 패스에 들어 있으니까 원래는 괜찮은데 패키지가 있는 경우에 아무리 설치 패스에 다 들어있다 하더라도 패키지 바깥으로 가는 코드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파이에서 오퍼레이션스 파이를 임포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이해 가시죠? 간단합니다. 뭐냐면 엔트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파일들이 정해져 있다.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 경로와 그 하위 경로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파이썬 패스라는 데 이제 등록을 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설치 패스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점을 통해서 그 상위 경로들도 다 찾아다닐 수 있지만 그 상위 경로가 패키지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그렇게 이제 설치 패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참조다, 이 파일 없다, 이 모듈 임포트 안 된다 이런 오류들은 다 거의 여기서 나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숙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챗GPT 가셔서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What is the concept of namespace? namespace 뭐 한국어로 질문하셔도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래도 그 namespace 이렇게 치셔야 될 거야. namespace의 개념이 뭔지 한번 프로그래밍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배운 모듈하고 패키지가 사실은 이 네임스페이스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물어보시고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모듈과 패키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